손끝에 뜨거운 76의 나이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1,000원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웃음 대신 담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거의 200억 원에 가까운 투자와 수십억 원의 빚이 남아 있어도 괜찮다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때는 시청률 87%를 기록한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1980년대를 풍미했던 꽃미남 배우, 또렷한 이목구비와 중후한 목소리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던 사람. 한 달에 8천만 원을 벌어들였고 광고와 행사로 통장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그 시절 그는 돈다발을 집바닥에 펼쳐놓고 아내와 함께 그 위에 누워 웃기도 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1989년 5월 5일 어린이날, 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강남의 빌딩이 아니라 양주의 한 계곡 근처에 어린이 테마파크 두리랜드의 문을 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만 110억 원, 시간이 흐르며 2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3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제대로 흑자를 내지 못한 공간.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놀이공원이었느냐고. 왜 하루 1,000명을 받을 수 있는데도 600명만 입장시키느냐고. 왜 저녁 매출을 포기하고 오후 6시면 문을 닫느냐고.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서워서 놀이기구 앞에서 망설이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부모가 싸운 김밥 한 조각을 나누어 먹으며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젊은 날 계곡에서 보았던 한 아이의 눈물, 깨진 병 조각에 발을 베어 울던 그 아이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날 마음속에 세운 약속이 두리랜드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76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새벽 5시에 문을 엽니다. 놀이기구의 나사를 손으로 확인하고 바닥에 깨진 유리가 없는지 눈으로 살핍니다. 직원들은 그를 장군님이라 부르지만 아이들 앞에서 그는 그저 웃음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두고 무모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문장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돈은 못 벌어도 아이들 웃음은 벌었다고. 이 이야기는 한 배우의 몰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끝까지 지키려 한 약속의 기록입니다. 세상이 성공을 숫자로 말할 때 그는 장면으로 대답합니다. 오늘 아이가 울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는가? 그 질문 하나로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 76의 배우 임채무는 지금도 두리랜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는가? 그가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창 하나 들고 서 있는 이름 없는 병사, 대사 한마디를 얻기 위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던 단역 배우였습니다. 1970년대 초 사극 촬영장은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넉넉하지 않았고 엑스트라 조합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산속에서 돌격이라는 신호만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해가 머리 위로 올라가도 감독의 호출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다가 결국 촬영이 끝나면 카메라에 얼굴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은 채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걷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던 시절, 그는 배우라는 이름보다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자주 촬영을 나갔던 곳이 바로 지금 두리랜드가 자리한 계곡 근처였습니다. 당시 그곳은 사극 촬영지로 유명했습니다. 멀리 지방까지 이동할 형편이 되지 않던 시절이라 대부분의 전투 장면을 그 계곡에서 찍었습니다.
촬영이 없는 날에도 그는 그곳에 남아있곤 했습니다. 계곡 건너편에는 아이스박스를 들고 소풍을 나온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갈 형편은 안 되었지만 부모들은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기 위해 도시락을 싸들고 계곡으로 왔습니다. 아이들은 물속에서 미꾸라지를 잡고 모래를 만지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던 어른들이 깨진 소주병을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는 모습도 그는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발을 베어 울던 장면을 그는 아직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창을 쥔 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병사였지만 저 아이들의 하루는 누군가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돈을 벌면 가족이 안심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때 처음 생각했다. 그 다짐은 아무도 몰랐고 그 자신조차도 그것이 평생을 붙들 약속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계곡,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한 노배우의 인생 방향이 조용히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마음속에 품었던 다짐은 거창한 사업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촬영이 잠시 중단된 틈에 그는 계곡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스박스 뚜껑을 열고 김밥과 수박을 꺼내는 부모들, 물가에 앉아 발을 담그고 웃고 떠드는 아이들. 그 평범한 풍경이 그에게는 유난히 부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촬영되기만 하다 돌아가는 처지였고 점심은 스태프들이 남긴 도시락으로 겨우 해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가족들은 비록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는 않아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신 어른들이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깨진 소주병 조각이 물속에 숨어 있었고 맨발로 뛰어다니던 아이 한 명이 발을 베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피가 물에 번지는 모습을 그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급히 자리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자신은 전투 장면에서 쓰러지는 병사 역할을 맡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도 저 아이를 대신해 넘어져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언젠가 내가 이름을 얻고 돈을 벌게 되면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 다짐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배우 지망생 한 사람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거창한 놀이공원이 아니라 가족이 하루를 안전하게 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아이가 웃으며 대답하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는 나중에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계곡이 내 인생을 바꿨다. 촬영이 끝나고 모두가 철수한 뒤에도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남아 물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전투 장면을 찍던 곳이 아이들의 웃음으로 채워지는 상상을 하며 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청년이었지만 그날의 약속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1989년 두리랜드라는 이름으로 현실이 될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그 자신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53년 차배우 임채무입니다. 그 한마디에는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73년 방송에 들어온 뒤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일을 멈춘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축구와 태권도를 했고 그때부터 새벽 5시 이전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아침 6시 넘어서까지 자본 적이 없다고 그는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배우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작품을 맡으면 더블 스케줄을 잡지 않았고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이어지는 드라마를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사랑과 진실은 무려 1년 동안 촬영이 이어졌고 그는 그 시간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작품이 끝나면 잠시 쉬는 대신 또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목표를 돈으로 세우지 마라. 오늘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놓으면 부와 명예는 뒤에 쌓여 있다. 실제로 그는 젊은 시절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을 벌던 시절부터 1억을 모으겠다고 결심했고 1,000원씩 아껴 쓰며 2년에 걸쳐 그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이미 2배, 3배로 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5억을 목표로 세웠고 마침내 그 돈을 모았을 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을 쫓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그때부터 그의 기준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들처럼 빨리 가기보다 돌다리를 두드리기만 하지 말고 두드리며 건너야 한다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새벽에 일어나 공원을 돌고 밤늦게까지 현장을 지키는 습관 역시 그 시절에 굳어진 태도였습니다. 아직 두리랜드는 세상에 없던 시기였지만 이미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약속을 지킬 날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그리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면 내일은 따라온다는 확신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무명과 인기, 가난과 성공의 시간을 모두 지나며 하나의 원칙을 만들어 갔습니다. 성실함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1980년대 그의 이름은 드디어 화면 중앙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점에 있던 작품이 바로 사랑과 진실이었습니다. 당시 시청률은 무려 87%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텔레비전이 있는 집 10곳 중 9곳 가까이가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또렷한 이목구비와 중후한 목소리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습니다. 노주현, 한진희 등과 함께 1980년대를 대표하는 꽃미남 배우로 불렸고 멜로드라마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방송국 앞에는 팬들이 기다렸습니다. 그 시절을 그는 담담하게 회상하지만 사실 그 인기의 무게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촬영은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졌고 대사는 길고 감정은 깊었습니다. 그는 더블 스케줄을 잡지 않았고 한 작품에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 드라마가 끝났을 때 그는 단순한 인기 배우가 아니라 시대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숫자로도 드러났습니다. 출연료와 광고료, 각종 행사 수입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한 달에 8천만 원 가까이 벌어들인 적도 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을 집에 가져와 바닥에 펼쳐놓고 아내와 함께 그 위에 누워보기도 했다고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그리고 크게 돈이 들어오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것은 돈의 무게보다 사람들의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촬영이 끝난 뒤 스태프들이 건네던 수고했다는 말, 시청자들이 보내온 편지, 그리고 자신이 맡은 임무를 통해 누군가 위로받았다는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미 깨닫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러나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선택이 훗날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줄은 아마 그 자신도 그때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안방극장을 휩쓸던 시절, 그는 단지 배우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이 어느 날 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주제가를 한번 불러보지 않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무명 시절에도 촬영이 끝나면
혼자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들었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늘이 준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드라마의 주제곡에 참여했고 배우이면서 동시에 가수로서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장의 음반을 발표했고 세월이 흘러 직접 작사에 참여한 앨범 9988 내 인생까지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인기의 흐름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영역을 스스로 넓혀간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 광고였습니다. 원래 그 광고의 콘셉트는 정적인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진지한 드라마 하늘이시여에 출연 중이었고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촬영 현장에서 긴장을 풀기 위해 즉흥적으로 분장을 하고 장난을 쳤습니다. 제작진은 그 장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는 광고 담당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드라마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광고는 그 즉흥 장면을 사용했고 방송에 나가자마자 대박이 났습니다. 젊은 층은 그의 새로운 코믹한 면모에 열광했고 그는 단숨에 친근한 스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가 났습니다.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후 3년 동안 CF 출연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 광고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택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이미 한 달에 8천만 원 가까운 수입을 올리던 배우였습니다. 광고 몇 편만 더 찍으면 집 한 채 값이 모이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돈보다 자신이 세운 기준을 먼저 두었습니다. 배우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어떤 얼굴로 남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연기, 노래, 광고, 모든 영역에서 그는 다재다능한 인물로 보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걷겠다는 고집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집은 훗날 더 큰 결정을 내릴 때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그의 통장에는 숫자가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드라마 출연료, 광고료, 행사 수입이 한꺼번에 몰려들던 때였습니다. 한 달에 8천만 원 가까이 벌어들였던 적도 있다고 그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더 큰 금액일지도 모릅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을 집으로 가져와 바닥에 펼쳐놓고 아내와 함께 그 위에 누워보며 우리 돈 위에서 한번 자보자 하고 웃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 실감날 정도로 손에 잡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그는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억 원을 모으자고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씩 아껴 쓰며 2년에 걸쳐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돈을 쥐었을 때 물가는 이미 2배, 3배로 뛰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목표를 5억으로 올렸고 더 많은 작품과 광고를 하며 결국 그 돈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을 쫓다 보니 자신이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촬영이 끝나도 마음은 쉬지 않았고 다음 수입과 다음 계약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벌기만 하면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그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을 목표로 삼는 순간 삶이 조급해진다는 것을 그는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후배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목표를 돈으로 세우지 마라.
오늘 주어진 일을 1%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해놓으면 부와 명예는 뒤에 쌓여 있다. 실제로 그는 쓸 시간이 없을 만큼 일에 몰두했고 그 결과로 돈이 따라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돈을 붙잡기 위해 살고 싶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벌어들인 수입은 점점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약속, 젊은 시절 계곡에서 했던 그 다짐이 서서히 현실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건물을 사는 대신 더 큰 공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공의 정상에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그 정상에서 전혀 다른 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돈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15분 만에 청혼했다고 말입니다. 당시 그는 이미 얼굴이 알려진 배우였고 상대는 MBC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성우 박인숙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정식으로 자리를 마련해 앉은 지 채 15분도 되지 않았을 때 그는 마음속 결정을 내려버렸다고 합니다. 망설임도 계산도 없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상대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고백이었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고 훗날 회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집안에서도 반대했고 동료들도 너무 성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명 시절부터 지켜온 고집처럼 이번에도 자신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오래 본다고 다 아는 건 아니다. 첫눈에 느낀 마음이 더 정확할 때도 있다. 결국 그의 끈질긴 설득 끝에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화려한 스타의 결혼이었지만 그들의 신혼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촬영 현장을 오가며 바빴고 아내는 방송국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밤늦게라도 함께 밥을 먹으려 했고 작은 집에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아직 거대한 돈을 벌기 전이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을 벌며 1억을 모으자는 계획을 세우던 시기였습니다. 아내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그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나 하나 믿고 온 사람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두리랜드에 왜 그렇게까지 집착하느냐고 물을 때 그는 종종 가족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가족이 하루를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고백 속에는 어쩌면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한 남자의 마음도 담겨 있었을지 모릅니다. 15분 만의 청혼은 무모해 보였지만 그는 그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결단이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던 배우 임채무가 아니라 한 여자를 책임지겠다고 결심한 평범한 남자의 얼굴이 그때의 그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얼굴이 훗날 어떤 비극과 마주했을 때에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그는 배우로서 전성기를 맞이했고 사랑과 진실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집에는 축하 화환과 선물이 끊이지 않았고 그는 바쁜 촬영 일정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3개월 정도입니다. 그 말은 한 가정의 시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직 젊었던 부부에게 3개월이라는 숫자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가고 다시 검사를 받고 혹시라도 오진이 아닐까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내는 가까운 지인들에게조차 병을 숨겼습니다.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남편의 활동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촬영이 끝나면 곧장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대본을 외우는 대신 약 이름을 외웠고 카메라 앞에서 감정을 쏟아낸 뒤 병실에서는 웃는 얼굴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배우가 아니라 간병인이었다. 의사가 말한 3개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아내는 3개월이 아니라 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매일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그는 더 자주 손을 잡고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별의 순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그는 무너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을 울리던 배우였지만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방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가까이조차 가기 싫었던 공허함,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때 재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내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권유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는 다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혼자서는 오래 버틸 수 없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의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 있었고 그 상실은 그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훗날 두리랜드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의 얼굴 뒤에는 한때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웠던 남자의 그림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허점은 그가 왜 아이들의 웃음에 그렇게 집착하는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언젠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오늘만큼은 더 많이 웃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그의 선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그는 한동안 무너진 사람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촬영장에 서 있어도 대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공기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지난 시간을 배신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소개를 받았고 그는 오랜 고민 끝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아내 김소연 씨였습니다. 그는 그 만남을 특별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은 혼자서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뜨거운 열정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가정을 꾸렸고 그 가정 안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훗날 두리랜드에서 그와 나란히 서게 됩니다. 임고은 실장,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의 딸이라고 부르지만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직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인형 전시장이 잠겨있지 않았던 날, 그는 딸 앞에서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시 못 구하는 거다. 관리 잘해야 한다. 직원들은 그를 장군님이라 부르지만
딸에게도 그 규율은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딸은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화내면 아무도 못 말린다고. 그러나 그 엄격함 뒤에는 분명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으니까 더 세게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는 태도는 어쩌면 그가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합니다. 가족이 하루를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 두리랜드를 운영하며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하고 수익이 줄어드는 선택을 하는 이유도 결국 그 한 장면 때문입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뜨거운 국물에 대지 않도록, 부모가 눈을 떼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그는 이익보다 안전을 먼저 두었습니다. 딸은 때때로 매출과 현실을 걱정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며 단체 손님이 예전에 700명, 80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든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의 말은 때로는 답답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한번 잃어본 사람이 가진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랑하는 이를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에 더 집착하는 듯 보입니다. 배우로서의 명성보다, 사업가로서의 성공보다 그는 가족과 아이들의 웃음을 더 오래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이제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려 애쓰는 딸이 함께 서 있습니다. 두리랜드는 더 이상 그의 개인적인 꿈만이 아닙니다. 한 세대를 지나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1989년, 그는 마침내 그 약속을 현실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름은 두리랜드였습니다. 거창한 기업 프로젝트도 아니었고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개발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송 활동으로 모은 돈을 정리해 모두 쏟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미 40억 원의 대출을 안고 출발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전부 털어놓고도 빚을 내야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110억 원에서 12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돈이면 서울 강남 신사동에 빌딩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그 돈이면 건물 몇 채는 산다. 연예인이 무슨 놀이공원이냐. 선배와 동료들은 그를 붙잡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0평짜리 땅을 반씩 나눠 사자는 제안도 있었고 8층짜리 건물을 함께 올리자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두리랜드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1층 규모의 실내 공간으로 출발하려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작은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욕심을 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한 층만 더 올리자. 그렇게 계획은 커졌고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그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의도에 있던 50평, 60평 아파트 2채를 모두 팔았습니다.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느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다시 공사비로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은 늘 자금이 부족했고 그는 매일같이 은행과 현장을 오갔습니다.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트를 입고 카메라 앞에 서던 배우가
공사장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철근과 콘크리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평생 돈 못 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젊은 시절 계곡에서 했던 약속이 그의 등을 떠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9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두리랜드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숙직을 서는 직원들을 집에 보내고 혼자 회전목마 아래 앉아 소주 한 병을 따랐다고 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임채무가 결국 해냈구나. 그 순간 그는 부자가 된 기쁨이 아니라 약속을 지킨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리랜드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미친놈이다. 그는 그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합니다. 선배 연예인 한 사람은 그를 붙잡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재무야, 내 땅 200평만 사놔도 평당 100만 원씩 올라. 반은 내가 살 테니 너도 반 사라. 또 다른 지인은 역삼동 사거리에 8층짜리 빌딩을 지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그는 방송과 광고로 큰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그 자본이면 건물 몇 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훗날 회상하길 그때 신사동에 빌딩을 샀으면 지금은 몇 채의 건물주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아이들하고 노는 게 제일 좋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연예인이 왜 적잖을 게 뻔한 놀이공원을 하느냐고 평생 돈 못 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놀이공원 사업은 이미 대기업 자본이 들어와 있는 영역이었고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위험이 큰 선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입장료를 낮게 책정했고 시설을 늘릴수록 비용은 더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산기를 접었습니다. 대신 현장을 택했습니다. 방송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직접 놀이기구를 점검하고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바닥을 손으로 쓸어 먼지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보고 배우가 왜 저러냐고 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애들이 아저씨라고 부르면 그게 제일 좋다. 건물은 숫자를 남기지만 아이들의 기억은 표정을 남긴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층을 올리고 더 넓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통장 창호는 줄어들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은 늘어났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말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라. 적당히 손 털어라. 그러나 그는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계곡에서 세운 다짐, 아내와 함께 보낸 시간, 가족이 하루를 보내는 장면을 떠올리며 그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리랜드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을 샀다면 그는 시간을 샀습니다. 건물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나지만 아이가 웃는 시간은 다시 사올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확장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현명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즐기려고 한 것이다. 그 한 문장은 비웃음을 사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두리랜드를 시작한 지 30년이 훌쩍 넘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흑자를 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러 방송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흑자를 본 적이 없다.
초기 투자금 110억 원에서 출발한 두리랜드는 시간이 흐르며 200억 원 가까운 자금이 들어간 공간이 되었습니다. 대출만 해도 110억 원에 달했고 매달 이자는 묵직하게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의 나이 76. 많은 이들이 이제는 그만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빚을 줄이고 남은 삶을 편하게 보내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여기 오는 아이들 것이다. 그에게 두리랜드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수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거부합니다. 하루 1000명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에도 600명 선에서 입장을 제한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아이들이 지치고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입니다. 저녁 시간까지 운영하면 매출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는 오후 6시면 문을 닫습니다. 애들이 졸리면 사고 난다는 것이 그의 기준입니다. 또 한 번은 입구에서 머뭇거리던 한 가족을 보았습니다. 입장료가 부담스러워 돌아서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는 그 가족을 무료로 들여보냈고 결국 입장료를 없애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선택은 적자를 더 키웠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지 않고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숫자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그는 여의도에 있던 50평, 60평 아파트 2채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히 팔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영장 화장실을 개조해 1년을 살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군용 침대 2개를 놓고 파라솔 아래에서 밤하늘을 보며 웃었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사업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빚은 장부에 남지만 웃음은 기억에 남는다. 76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새벽 5시에 문을 엽니다. 놀이기구의 나사를 손으로 돌려보고 바닥에 깨진 유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에게 두리랜드는 200억 원의 사업이 아니라 젊은 날 계곡에서 세운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세상은 그에게 손해를 계산하지만 그는 하루를 계산합니다. 오늘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가? 오늘 아이가 웃으며 돌아갔는가? 그 질문이 그의 결산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있는 한 그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두리랜드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고 아이들은 자라 어른이 되었으며 놀이기구는 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덧 76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면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새벽 5시에 공원 문을 엽니다. 해가 뜨기 전 공기 속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놀이기구 앞으로 향합니다. 회전목마의 나사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안전벨트를 당겨보며 바닥에 작은 유리 조각 하나라도 없는지 눈으로 훑어봅니다. 직원들은 회장님이 제일 먼저 출근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내가 안 보면 누가 보겠느냐. 그에게 이 일은 직업이 아니라 습관이고 습관을 넘어 책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한때는 단체 손님으로 하루 700명, 800명이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줄지어 서고 아이들의 함성이 공원 전체를 채우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이 떨어지고 대형 테마파크가 늘어나면서 방문객 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떤 날은 2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문을 열어두고도 몇 팀만 다녀간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직원 월급과 유지비, 그리고 매달 쌓이는 이자를 생각하면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 한 명이라도 오면 문을 닫을 수 없다. 수익이 아니라 약속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76의 나이에 그는 여전히 계산서보다 현장을 먼저 봅니다. 하루 1000명을 받을 수 있어도 600명 선에서 입장을 제한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저녁 시간 대신 오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아이가 다칠 확률도 높아진다는 이유입니다. 그는 사업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할아버지처럼 말합니다. 애들이 힘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요즘도 놀이기구를 직접 타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내릴 때 잠시 숨을 고르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대신 점검하겠다고 말해도 그는 고개를 젓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한다. 그의 나이 76, 몸은 늙어가지만 공원을 향한 태도는 여전히 단단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는 딸에게 맡기고 물러나라고. 그러나 그는 아직 그 자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리랜드는 그의 이름보다 오래 남기를 바라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는 가장 먼저 도착해 가장 마지막에 불을 끕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묻습니다. 오늘 다친 아이는 없었는가? 그 질문에 없습니다 라는 답을 들으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한마디가 76의 배우를 다시 다음날 새벽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가 두리랜드를 지키는 방식은 단순히 문을 여닫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숫자보다 장면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루 최대 수용 인원이 1000명 가까이 될 수 있는 구조임에도 그는 일부러 600명 선에서 입장을 제한합니다. 애들이 줄 서서 기다리다 지치면 싸움이 난다는 이유였습니다. 놀이기구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대신 아이가 웃으며 바로 탈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한 셈입니다. 매출로만 보면 비효율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는 효율보다 기억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부 음식 반입도 허용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는 흔치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보통은 매점 수익이 중요한 구조이지만 그는 부모가 싸온 김밥과 과일을 아이와 나눠 먹는 모습을 더 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공원 곳곳에는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는 가족들이 보입니다. 아이가 밥을 흘리면 그는 지나가다 손수 휴지를 건네고 괜찮다며 웃어줍니다. 그에게 두리랜드는 소비 공간이 아니라 하루를 함께 보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운영 시간도 오후 6시면 마감합니다. 저녁까지 연장하면 매출은 오를 수 있지만 그는 애들이 졸리면 사고가 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늦은 시간의 추가 수익보다 아이의 안전이 먼저라는 원칙입니다. 실제로 그는 하루에 몇 번씩 놀이기구를 직접 타보며 점검합니다. 나사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의자가 흔들리지 않는지 몸으로 확인합니다. 직원들은 그를 회장님이 아니라 현장 소장 같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는 광고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형 놀이공원처럼 화려한 마케팅을 할 자본도 없지만 그는 입소문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실제 방문객 중 상당수는 아이들이 또 가자고 졸라서 왔다고 말합니다. 어떤 부모는 서울랜드나 롯데월드보다 더 좋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그런 말을 들으면 고개를 숙이며 웃습니다. 비교 경쟁보다는 아이 한 명의 만족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도 그는 인건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 요원을 더 배치했습니다. 사고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늘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오늘 다친 아이는 없었는가? 그 질문이 하루의 결산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나는 즐기려고 했다. 그 즐거움은 놀이기구의 속도가 아니라 아이의 웃음 속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수익 그래프 대신 공원 한가운데 서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야말로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76의 나이에 그는 또 한 번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두리랜드를 그저 버티는 공간으로 두지 않고 다시 고쳐 세우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운영만 해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적자, 110억 원에 달하는 대출,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유지비. 그 모든 숫자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를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리모델링을 결정했습니다. 낡은 놀이기구를 교체하고 실내 공간을 확장하며 최신 안전 기준에 맞춰 설비를 보강했습니다. 일부 시설은 철거하고 새로 들여왔습니다. 사람들은 또 한 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왜 더 빚을 지느냐. 그러나 그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는데 낡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다. 배우로 살았던 시절, 그는 무대 위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리랜드 역시 하나의 무대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무대의 주인공은 아이들이고 자신은 뒤에서 조명을 맞추는 사람일 뿐이라고. 실제로 공원을 찾은 부모들은 생각보다 시설이 깨끗하다. 아이들이 서울의 큰 놀이공원보다 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는 크게 웃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 반응이야말로 적자를 견디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는 세대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딸은 운영실장으로 매출과 홍보를 고민하며 현장을 지킵니다. 그는 때로 딸과 의견이 부딪힙니다. 딸은 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말하고 그는 원칙을 말합니다. 입장료를 조금 올리자는 제안이 나오면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쳤습니다. 아이들이 부담 느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는 딸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직접 보여줍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남아 점검하는 모습으로 말없이 가르칩니다. 어느 날 딸이 인형 전시장을 잠그지 않았을 때 그는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건 다시 못 구하는 거다. 그 말은 단순한 물건 관리가 아니라 두리랜드의 정신을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76. 몸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공원을 향한 눈빛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물러날 날이 온다는 것을. 간판이 바뀌고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들어와 안심하고 웃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리모델링된 실내 공간을 천천히 걸으며 벽을 손으로 쓸어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이 정도면 아이들이 안전하겠다. 빚은 남아있고 계산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가 선택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이어지는 한 이 모험은 끝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76의 나이에 수십억 원의 빚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게 묻습니다. 정말 후회는 없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걱정도 있고 비판도 있고 이해할 수 없다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그 말은 자존심이 아니라 기준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흑자와 적자로 인생을 나누지만 그는 다른 질문으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 아이가 울지 않았는가? 오늘 다친 아이는 없었는가? 그 두 가지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날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30년 동안 흑자를 본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늘 한 문장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살았다. 그의 기준에서 잘 산다는 것은 통장 장호가 아니라 장면입니다. 놀이기구 앞에서 무서워 울던 아이가 그의 손을 잡고 한 번 더 도전하던 순간 부모가 싸온 김밥을 아이와 나누며 웃던 모습,
비 오는 날에도 문을 열어두고 단 한 가족을 기다리던 시간. 그런 장면들이 그에게는 숫자보다 무겁습니다. 그는 사업가라기보다 이야기꾼에 가깝습니다. 두리랜드 30년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수익구조 대신 아이들의 얼굴을 먼저 떠올립니다. 예전에 왔던 아이가 이제 어른이 돼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말할 때 그의 눈빛은 달라집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공간이 기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자는 쌓이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대형 테마파크와의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딸은 매일 숫자를 보며 걱정하고 직원들은 안정성을 고민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늘 같습니다. 안전은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 1000명을 받을 수 있어도 600명만 받습니다. 저녁 매출을 포기하고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해 매점 수익을 내려놓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빚은 빚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덧붙입니다. 사람은 다 가져갈 수 없다. 전성기의 박수도 화려한 조명도 결국은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그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만큼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76의 배우 임채무는 오늘도 두리랜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실패한 사업가라 부르든 무모한 사람이라 부르든 그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가 궁금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아이가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 그는 또 하루를 성공으로 기록합니다. 그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냉정하지 않습니까? 출산율은 떨어지고 놀이공원은 점점 줄어들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테마파크와 경쟁하기에는 자본도 마케팅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때는 단체 예약이 하루 700명, 800명씩 들어오던 날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200명도 채 되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문을 열어두고도 손님이 거의 없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직원 월급과 유지비는 그대로 나갔고 이자는 쌓였습니다. 그는 그 시기를 견디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가 위기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업가는 매출 그래프를 먼저 보여주지만 그는 다른 장면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도 아이 한 명이 들어오면 문을 닫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이 그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그는 수익이 없더라도 공원을 닫는 순간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주변에서는 여러 번 정리를 권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브랜드만 넘겨도 돈이 된다. 실제로 두리랜드의 이름값은 적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이미지와 배우 임채무의 상징성은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팔 물건이 아니다. 그에게 두리랜드는 상품이 아니라 시간의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선택이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딸은 운영실장으로 현실적인 고민을 매일 마주합니다. 매출과 비용, 직원 관리와 홍보 전략, 그 모든 숫자가 딸의 어깨에 얹혀 있습니다. 그는 딸에게 늘 말합니다. 힘들면 그만해도 된다. 그러나 동시에 안전은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 두 문장 사이에는 한 아버지의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받으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지켜야 할 원칙은 분명히 남겨두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는 최근 들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단 하나의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공간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세상은 그를 보고 계산이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여러 번 계산을 내려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돈을 목표로 삼았다가 노예가 되는 기분을 느꼈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만큼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걷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순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두리랜드에서 울음보다 웃음이 더 많았는가?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는 또 하루를 버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종종 미래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두리랜드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79의 나이,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빚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오래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리랜드는 남아야 한다. 그 말 속에는 개인의 생명보다 공간의 기억을 더 길게 보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더 자주 현장을 돌며 작은 것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놀이기구의 페인트가 벗겨지지는 않았는지,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아이가 잡는 손잡이가 차갑지 않은지까지 살핍니다. 직원들은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는 고개를 젓습니다. 눈으로 봐야 마음이 놓인다. 그에게 두리랜드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젊은 날 계곡에서 세웠던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는 때때로 과거를 꺼냅니다. 무명 시절 창을 들고 서 있던 날, 깨진 소주병에 발을 베던 아이, 1989년 5월 5일 회전목마 아래에서 혼자 마셨던 소주 한 병, 여의도 아파트 2채를 팔고 수영장 화장실에서 1년을 살았던 시간, 그 모든 장면이 이어져 지금의 두리랜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숫자를 넘어 유산을 생각합니다. 건물은 팔릴 수 있고 땅은 주인이 바뀔 수 있지만 아이가 기억하는 하루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죽을 때 1,000원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 한 문장은 체념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돈을 다 가져갈 수 없다면 차라리 기억을 남기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는 딸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건 네가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 아이들 웃음 지키는 일이다. 딸은 때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현실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압박하지 않습니다. 이어받으라는 명령 대신 보여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 11시에 불을 끄는 모습을 통해 말없이 가르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두리랜드의 간판이 바뀌거나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한 가지는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들어와서 안심하고 웃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본질입니다. 누군가는 그의 선택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오늘도 공원 한가운데 서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빚이 남아도 세상이 뭐라 해도 이 장면이 있는 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가 처음 던졌던 말로 돌아갑니다. 76의 나이에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1,000원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은 허세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긴 시간을 돌아 나온 사람의 담담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전성기의 박수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1980년대 시청률 87%를 기록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한 달에 8천만 원을 벌어들이던 시절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던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병실에서 사랑하는 이를 붙잡고 눈물을 삼키던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여의도 아파트 2채를 팔고 수영장 화장실을 개조해 1년을 살았던 시간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 모든 굴곡 끝에 남은 것이 두리랜드였습니다. 1989년 5월 5일 어린이날의 문을 연 그 공간은 30년 넘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10억 원의 대출, 200억 원 가까운 투자, 그리고 매달 쌓이는 이자.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르게 말합니다. 돈은 못 벌어도 아이들 웃음은 벌었다. 76의 나이에도 그는 새벽 5시에 문을 엽니다. 놀이기구를 손으로 점검하고 바닥을 눈으로 훑습니다. 하루 1000명을 받을 수 있어도 600명만 드리고 저녁 매출을 포기하고 오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계산기로는 설명되지 않는 선택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계산서는 다릅니다. 오늘 다친 아이는 없었는가? 오늘 아이가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는가? 그 두 문장이 하루의 결산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래도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기억이 남는다. 건물은 언젠가 주인이 바뀔 수 있고 간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두리랜드에서 보낸 하루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는 믿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부모가 되어 다시 이곳을 찾는 장면을 그는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그에게는 어떤 흑자보다 큽니다. 세상은 성공을 숫자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장면으로 말합니다. 울음을 멈추고 웃음을 터뜨리던 아이의 얼굴,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나가던 뒷모습. 그것이 그의 재산입니다. 76의 배우 임채무는 여전히 두리랜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빚은 남아있고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그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살 것인가? 숫자인가? 아니면 기억인가? 그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이 울려 퍼진다면 그 인생은 충분했다고,